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지학부에서 문화산업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는 김민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흡수 글로벌 아카데미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콘텐츠 육하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외대에서 공부하는 콘텐츠 전공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육하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5개의 W와 하나의 H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하원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많은 대상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인식의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흡수 글로벌 아카데미의 콘텐츠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육하원칙을 활용을 해서 함께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도전을 같이 해봅시다. What, 무엇에 해당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콘텐츠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생각, 많은 사례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매우 즐겁고 신나는 생각들로 콘텐츠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K 콘텐츠, 한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K 콘텐츠의 세상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사례로 오늘 콘텐츠 육하원칙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꼭 1년 전이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우리에게 매우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뉴스를 전해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기생충, 아마 다들 재미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생충 영화는 특히 2019년 한국영화 100주년의 역사적인 순간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멋진 한국 영화 작품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팬들과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을 해주었는데요. 바로 아카데미 사관왕의 자랑스러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쾌거를 바탕으로 UN 가입국보다도 많은 약 200여 개 국가에서 상영이 된 그러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2번째 사례. 네, 벌써 사진을 보자마자 흥겨운 노랫가락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BTS 방탄소년단의 사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룩한 수많은 기록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록 보유자가 되었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본다라고 하면 유튜브 100억 리뷰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빌보드 상위권에 오랜 시간 점유를 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이 아미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으로 이루게 된 사회적인 영향력, 문화적인 효과에 대한 많은 주목의 결과들을 낳았는데요. 대중문화가 단순히 문화적인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례를 보여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애시당초 던졌던 질문, 콘텐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콘텐츠의 어원은 콘텐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기인을 합니다. 즉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의, 많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술적, 문화적 정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고급 산업으로 육성이 되면서 OECD의 2007년 학술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
및 관련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유포되는 인간을 위해 조직화된 메시지라는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의인데요. 특히 한국의 콘텐츠의 연구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의를 보게 되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 및 메시지 등 인간의 창의적인 산물로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콘텐츠의 정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정책적 정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도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개선을 거쳐서 콘텐츠 산업진흥법이 작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등 그리고 영상물 이러한 복합체를 포함하는 자료 또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더욱 중요하게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을 일컫게 됩니다. 즉 제작에서 유통, 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제작, 프로덕션의 의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창작에서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을 해서 콘텐츠 전반을 만들어내는 것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에 종사하게 되는 콘텐츠 제작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모든 사람을 일컫게 됩니다. 콘텐츠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 유통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게 되고요. 또 매우 중요한 콘텐츠 정의 중에 한 가지는 이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용자, 유저 이러한 용어들 여러분들 친숙하죠?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적극, 즐겁게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콘텐츠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조금 더 찾게 되었나요?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용어들 한번 이 한 장의 종이 위에다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로축, 세로축을 활용을 해서 내 위치를 한번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앞서 공부한 용어들을 적절한 장소,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풋,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웃풋, 산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밸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각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 다루었던 육하원칙의 각각의 요소들과 한번 매칭을 시켜서 잘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원 리소스에 해당되는 바로 이 공간을 우리는 콘텐츠 육하원칙의 첫 번째 요소인 무엇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흔히 만들어진 결과물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넓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 콘텐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넓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리소스 자원을 가지고서 일정한 활동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의 주체 그리고 생산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적절한 아웃풋, 산물이 도출이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산물이 적재적소에 언제 어디에서 그 콘텐츠를 원하고 기다리는 관객들
이용자, 사용자와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한 특정 콘텐츠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즉 왜 그 콘텐츠여야만 하는가, 바로 Y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콘텐츠 육하 원칙의 두 번째, 즉 누가 콘텐츠를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기생충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바로 기생충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누가 콘텐츠를 만드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장면이 될 텐데요. 바로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의 한 장면입니다. 기생충의 주인공들, 바로 이분들이 될 텐데요. 즉 감독님 계시고요. 당연히 배우들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감독, 배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생충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제작자, 프로듀서라고 우리 흔히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본이 투여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제작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볼까요? 기생충 영화의 촬영한 장면이 될 텐데요. 이 안에도 숨겨진 기생충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뒤에 촬영 감독, 마이크 뒤에 음향 감독, 그리고 조명 뒤에 조명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화면 속에 드러나는 각각의 소품들, 이건 역시 누군가의 기획과 창작성에 근거를 하여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도 전 세계 관객들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통역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생충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생충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고 역동적인 주인공, 바로 이 장면과 함께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영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 속 한국의 맛이 전 세계에 소개가 되면서 매우 즐거운 유튜버 그리고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또한 기생충 영화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콘텐츠 육하 원칙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앞서 다루었었던 BTS의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방탄은 언제 어디까지 진격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TS를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언택트 뉴 노멀 시대에 방방콘이라는 실시간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또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 VR, AR 등의 실감 미디어들이 활용이 되면서 콘텐츠 영역의 확장과 발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 소통을 통해서도 이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데뷔 초기부터 SNS를 통한 매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 특유의 팬덤을 만들어 갔고요. 함께 성장하는 서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이러한 장면도 있네요. 이제 곧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그리고 결과 발표 모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그래미라고 하는 전 세계 팝 시장의 메인스트림에 BTS가 진격을 하면서 좋은 결과 모두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의 이러한
그래미 노미네이션의 결과는 그래미 for all이라고 하는 단순히 보수적이고 닫힌 형태의 그러한 생태계가 아닌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음악을 향해 열려있는 구조를 지향하는 중요한 사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도 우리는 BTS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라해라고 하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각종 선행과 기부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의 사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콘텐츠 육하 원칙의 5번째입니다. 바로 어떻게, how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콘텐츠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우리 외대의 콘텐츠 전공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융합인재대학을 신설을 하고 융합인재학부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콘텐츠 전문가를 꿈꾸는 신입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제니움 칼리지 융합인재대학에서는 세계사를 앞장서 창조해온 지역과 언어가 문화, 경영, 테크놀로지와 만납니다. 즉, 통번역 모듈을 통해서 세계 시민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언어 능력을 기르고요. 콘텐츠 전문가의 기획 능력을 갖추게 하는 문화산업 콘텐츠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은 국제 전략 혹은 글로벌 경영과 마케팅,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ICT AI와 결합을 하면서 콘텐츠 전공의 외연과 폭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제니움 칼리지 융합인재학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전문가, 또 각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기획할 수 있는 각 지역 문화 콘텐츠 에이전트, 또한 콘텐츠 역량과 글로벌 경영 혹은 ICT AI 역량과 만나서 실감 콘텐츠 프로페셔널의 인재를 양성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드디어 콘텐츠 육하 원칙의 마지막 요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why, 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왜 콘텐츠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2가지 사례, 기생충 영화와 BTS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선한 영향력의 관점에서 왜 이 콘텐츠인가에 대한 해답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에게 영화적인 수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냉정하게 꼬집고 주목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즉,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생이냐 상생이냐 기생이냐,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빈부격차, 계층이동 등의 사회 현실을 촘촘하게 담아낸 영화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요. 특히 한국의 반지하가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타게 되기도 했죠. 이 반지하의 실상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계층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BTS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방탄소년단 또한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에 대해서 BTS가 트위터 멘션을 남기고 또 직접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 아미 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고요. 우리 아미들도 같은 금액의 같은 형식의 기부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왜에 해당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즉, 자원, 왓에서부터 활동, 생산의 주체, 그리고 생산의 방법,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는가, 육하원칙을 함께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그렇다면 왜 이 콘텐츠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다양한 자원을 자유롭게 탐구하고요. 즐겁게 창작하고 자신 있게 공유하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바로 콘텐츠의 육하원칙,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콘텐츠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나의 이름을 새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에서 여러분 모두를 즐겁게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